안녕하세요. CXTV의 김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형 택시 뒷자리는 앞자리에 비해 승객을 위한 안전, 편의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형 택시 뒷자리가 싸구려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하고자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과 역할이 큰지, 현재 수준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형 택시의 뒷자리가 싸구려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싸구려 뒷자리는 택시 사업자와 자동차 제조사의 합작품입니다. 비극적인 콜라보의 결과인데요. 어떤 과정과 사연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택시 서비스 사업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가격이 제일 낮은 차량을 선호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요금이 당국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늘리는데 매출 확대보다는 비용 축소가 훨씬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당시 이웃나라 일본에서나 가능한 사업이었고요. 국내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1980년 후반부터 2000년까지 택시 서비스 사업은 호시절을 누렸습니다. 자동차 보급률은 여전히 낮았고 대중교통도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택시의 교통 분담률이 12에서 13%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현재 분담률은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택시가 실어 날라야 하는 손님이 지금보다 2배나 많았다는 셈이죠. 어딜 가나 택시 승객은 넘쳤고 택시는 늘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합승, 바가지 요금, 탑승 거부 등 고객 경험 관점에선 부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2000년 초반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택시 수요가 충분한 상황에서 택시 사업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되고 따라서 매출이 일정한 게 유지만 된다면 비용을 낮추는 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게 상식입니다. 택시 사업자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택시 차량이었습니다.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차량 구입비 때문입니다. 택시 사업자들은 가격이 제일 낮은 차량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택시 법인들은 더 나아가서 자동차 회사에게 가격이 더 낮은 차량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대폭적인 원가 절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편의장치, 안전 품목을 빼서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자동 변속기가 보편화되었던 90년대 중후반까지 택시에는 수동 변속기 차량이 다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택시의 저가화는 택시 품질의 하향 평준화, 그 중에서도 뒷좌석의 싸구려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자동차 회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중형 택시 시장은 한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였습니다. IMF 이전만 해도 택시 시장은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출혈 경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격전지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1%, 2%의 차이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서열이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택시 운송조합이나 택시 법인들의 꾸준한 대체 수요가 상당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택시 가격 저가화를 요구하는
택시 사업자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가격 택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양을 하향 조정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택시의 품질 저하는 현실이 됩니다. 당연히 택시 승객의 안전, 편의, 고객 경험은 택시 상품 개발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 IMF를 전후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판매 1위 경쟁이 약해졌습니다. 당연히 택시 시장의 전략적 가치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형 택시 차량은 오히려 처리가 곤란한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량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전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택시는 자동차 제조회사에겐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저가격, 저품질의 택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신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도 택시의 치명적인 해악이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수익성과 브랜드 관리 측면에선 생산을 중단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택시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 정책 당국의 압력, 사회적 비판이 불버듯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중형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구형 플랫폼을 유지하여 차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즉, 자가용어 신형 모델, 택시는 구형 모델로 이원화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판매되는 중형 택시들은 자가용과 이름은 공유하지만 차대가 전혀 다른 차량이고 안전과 편의 사양도 최소 한 세대 이전의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자동차 제조회사의 선택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묘수인가요? 아니면 꼼수인가요? 택시 서비스 사업자나 택시 차량의 제조 판매 회사 둘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택시 품질 하향 평준화를 진행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근원에는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이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만 비용을 절감하는 영역이 왜 하필이면 승객이 앉는 자리여야 했을까요? 택시 뒷자리, 그 자리에 택시회사 임직원 자신의 가족이 탄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싸구려를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자리에 자동차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 탑승할 것을 생각했다면 주문한다고, 요구한다고 그대로 제조하고 판매하였을까요? 고객 경험 차원에서 보자면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싸구려 뒷자리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태어난 유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 지금까지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고객 경험의 관점에서 보자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이것을 개선해야 할까요? CXTV는 싸구려가 된 중형 택시의 뒷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와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될 만한 한 가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한 포크레인 김치 사진입니다. 지난해 3월 한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이후 한 달 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사건이죠. 그런데 당시 이슈와 주장도 기억하시는지요? 포크레인 김치 사건을 단순화해 보면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가공업체 사장, 중국인이죠. 두 번째, 주문, 수입, 유통하는 사장님입니다. 한국인이죠. 그리고 손님에게 그런 김치를 파면 식당 주인,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사먹는 소비자, 한국인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들 중에서 누구의 책임이 큰지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지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대다수 언론에서는 공급망의 순서대로, 즉 가공업체 사장님, 유통업체 사장님, 식당 사장님, 마지막에 소비자, 이런 순으로 책임이 크고, 특히 현직 가공업체 중국인 사장님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김치 가공공장 사장님은 유통업체 사장의 요구대로 만들어줬을 뿐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죠. 근데 언론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경영 체력이 부재한 거 아니냐 이유를 들면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CXTV도 공급 측의 책임이 소비자보다는 크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가공, 제조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김치 공장 사장님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품질 위생을 위반한 현지 김치 공장 사장님이나 제조 과정이나 품질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한 유통업체 사장님이나 품질이나 안전을 무시하고 저가만 요구한 식당 사장님이 같은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하셨나요? 자, 이제 우리의 주제인 중형 택시 뒷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크레인 김치와 중형 택시 뒷자리의 공통점은 최종 소비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럼 중형 택시 뒷자리 개선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포크레인 김치 사례에서 중국 김치 공장 사장님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경영 체력이 부재한 자동차 제조, 판매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만약 중국 김치를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식당 주인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택시 사업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요? 혹시 중국산 김치가 시장에 유통되도록 허용한 정책 당국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택시 뒷자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실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싸구려가 된 택시 뒷자리에 대한 생각, CXTV의 생각은 한마디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그만큼 제값을 받자입니다. 어느 택시 기사분이 제 이전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람 운송비가 통닭 배달비보다 싸다고. 네, 현재 택시 요금은 통닭 배달비는 물론 브랜드 커피 한 잔 값보다도 낮습니다. CXTV는 분명 택시 요금은 너무 낮아서 즉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이 타기에 부족한 뒷좌석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CXTV는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맛있는 통닭을 배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치킨집 사장님, 다양한 커피와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커피집 사장님들에 비해 택시 사업자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0년 전 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택시. 무조건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만 하면 만족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택시. 손님이 넘쳐나던 시절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객 경험을 희생한 택시. 그런 택시로 고객을 운송하는 게 현재의 중형 택시 서비스입니다. 솔직히 중형 택시 뒷자리는 전철의 좌석보다 버스의 좌석보다 나을 게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승객에게 택시 뒷자리에 헤드레스트나 열선 기능이 왜 필요하냐고, 중형 택시면 충분하지 부족한 게 뭐냐고 되묻거나, 중형 택시가 불만이면 대형 택시나 모범 택시를 타라고 체근한다면 택시 서비스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객의 불편을 외면하고 양질의 고객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를 탓해서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형 택시 뒷자리, 분명 사람이 타는 자리입니다.
CXTV는 중형 택시가 고객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리고 정책 당국에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려면 최소한의 서비스 개선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형 택시 뒷자리의 고객 경험 개선, 분명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택시 제조기업, 택시 사업자, 정책 당국이 지혜를 모으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싸구려가 된 택시 뒷자리의 원인과 해결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택시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